저한테는 이제 네 번째로 오셨던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사용해서 수술을 했는데 정말 운이 좋아서인지 수술 결과에 만족을 해주셨거든요. 찐친들 안녕. 네, 성형외과 전문의 홍동현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이템은 이제 가슴 재수술에 대해서 네. 얘기해 보려고 해요. 네. 근데 그 전에 선생님께서 기억에 남는 가슴 재수술 썰이 있다고 했는데 참 안타까운 썰인데 가슴 수술을 하시는 분들의 동기 중에 하나가 떠나간 남자를 잡기 위해서 수술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제 환자분 중에 일반적으로 쭉 진행하고 수술을 마무리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경과도 굉장히 좋으셨거든요. 근데 수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2달인가 3달인가 그때 오셔가지고 사이즈를 키워달라고 재수술을 원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시냐고 했더니 그제서야 배우자가 바람이 났고 그분이 갖고 있는 가슴보다 내가 여전히 작아가지고 남편은 여전히 만족을 못한다. 그래서 그 여자보다 더 크게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재수술을 받으셨던 분들이 있어요. C컵을 해드렸는데 D컵 이상으로 바꿔달라고 해서요. D컵 이상으로 만들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 다음에는 안 찾아오셨는데 해피엔딩으로 끝났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슴 수술을 할 때 뭐 예뻐지고자 하는 동기는 모두한테 있는 뭐 자연스러운 욕심이기는 한데 가슴 수술처럼 좀 어느 정도 크다고 볼 수 있는 이런 수술을 할 때는 수술의 동기 자체가 스스로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누군가를 위해서 수술해 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언젠가는 후회할 수도 있는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스로를 위해서 수술을 하시길 바랍니다. 가슴만 4번 한다는 네. 그분은 어떤 분이셨냐면 일본에서 오신 환자분이셨는데 일본에서 좀 되게 유명하신 분이셨어요. 첫 번째 수술에서 구형구축 때문에 실패를 하시고 각 국가별로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수술을 하셨는데 할 때마다 계속 이제 구형구축이 와가지고 저한테는 이제 4번째로 오셨던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최종적으로는 보형물을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해서 제거를 한 상태로 오셨었는데 그래서 그분은 딱 수술을 들어갔을 때 어땠냐면은 피막이 3개가 탁탁탁 있고요. 단단하게 한 2cm 정도가 딱 겹쳐가지고 고무판 같은 게 안에 딱 있더라고요. 피막이 뭐냐면 우리 몸에 이물질이 들어와요. 그러면 몸에서는 콜라겐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거를 둘러싸는 막을 형성을 해요. 우리가 그거를 피막이라고 하거든요. 피막을 단단하고 두껍게 만드는 그런 유전적인 요인이 그분한테는 있으셨을 거고 앞에 선생님들은 그냥 일반 환자랑 비슷하게 보고 접근을 하셨으니까 결과가 다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보형물 다시 삽입하고 기존에 있는 피막 제거하고 인조 진피를 사용해서 수술을 했는데 정말 운이 좋아서인지 수술 결과에 만족을 해주셨거든요. 재수술을 할 때 뭐 인조 진피 같은 거를 사용을 해서 보형물을 감싼 다음에 넣으면 몸에서 보형물을 못 보고 인조 진피를 보니까 구형구축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인조 진피란 거의 단가 자체가 너무 높아요. 보형물보다 더 높아서 처음부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보통은 구형구축이 온 경우에 한해서 재수술 때 사용하는 방법이죠. 제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타 국가에 계신 유수의 선생님이 못하셨던 거를 제가 해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되게 기분 좋았던 경험이 있네요. 어쩌다 보니 자랑이네요. 네, 언젠가 한번 다시 오셔가지고 경과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수술에 대해서 네. 좀 더 깊이 있는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재수술하면 뭐 좋은 시기, 안 좋은 시기 이런 게 따로 있을까요? 모든 재수술은요, 수술의 시기가 1개월 이내 또는 6개월 이후로 정해져 있어요. 중간 1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는 피해야 되는 이유는요, 보형물을 둘러싼 그 신체 반응, 그러니까 피막이 형성되는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피막이 형성되는 중간에 예측되지 않은 뭔가 자극이 가해지면 그 피막 형성이 정상적인 과정과 다르게 흘러갈 수 있고 결국에는 구형구축을 높일 수 있어서 그 시기는 꼭 피해서 재수술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재수술 할 때 이거 피막 반드시 제거해야 되나요? 피막이란 거는 제거의 필요성이 있을 때만 제거를 하는 거예요.
보형물이 들어간다고 하면 피막은 항상 생성이 되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이 피막이 두껍고 단단하고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재수술하면서 피막을 동시에 제거를 하고요. 그렇지 않고 재수술하는데 피막이 너무 예쁜 경우도 있거든요. 맨질맨질하고 투명한 그런 피막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제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 제거해서 다시 보형물을 넣어도 이렇게 예쁜 피막이 생길 거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럴 때는 제거를 당연히 안 하죠. 또 재수술하면 반드시 겨드랑이로만 절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대부분의 경우에는 첫 번째 수술한 절개 부위를 다시 사용을 해도 얼마든지 재수술이 가능하고요. 기존에 있는 흉터가 있으면 그 흉터에 흉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흉살을 다시 이제 예쁘게 절제를 하고 꼬매면은 흉터가 더 안 좋아지지는 않고요. 다만 이게 길이가 이만했다면 방추형으로 이제 절제를 하고 꼬매는 거기 때문에 길이는 조금 더 길어지는 그런 경향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인지를 하고 이해를 하고 수술을 진행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다시 또 흉터 수술을 또 하면 흉터 수술을 하면 흉터가 더 길어져요. 네, 흉터 수술 자체가 원래 있는 흉터를 방추형으로 자르고 다시 꼬매는 거기 때문에 흉터의 길이는 흉터 수술을 하면 할수록 길어져요. 거기에서 이제 남아있는 거는 레이저 치료를 통해서 색소를 빼준다든지 깎아준다든지 하면서 눈에 덜 띄는 쪽으로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A라는 보형물을 넣었는데 종류를 아예 바꿔버린다거나 지방 이식으로 하고 싶다거나 그런 경우도 가능한가요? 그럼요. 보형물을 바꾸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보형물이란 게 20년 전에 사용하던 보형물을 지금 사용하지 않거든요. 현재보다 훨씬 더 딱딱하고요. 훨씬 더 가짜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최신에 나온 자연스러운 보형물로 바꾸는 게 목적이니까 보형물 종류를 바꾸는 거는 굉장히 흔한 일이고요. 단지 지방 이식으로 이제 바꾸는 경우에는 수술의 결과 자체에 있어서 효과가 많이 달라서 그렇게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아니에요. 보통 재수술은 이미 피부 자체가 늘어나 있고 내부에 있는 조직이 어느 정도 스트레칭 상태이기 때문에 첫 번째 수술에 비해서 통증이 훨씬 적은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수술은 일반적으로 회복 기간이 오히려 더 빨라요. 재수술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재수술의 원인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가슴 재수술의 가장 큰 첫 번째 원인은 사이즈 불만족이거든요. 가슴 크기에 대해서 만족감을 얻을 수는 있지만 또 반대로 촉감이라든지 자연스러움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될 수도 있으니 무조건 재수술을 더 커지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보다는 현재 내 가슴이 만족스러운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불만이 생긴 건지 이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본 다음에 재수술 결정을 내리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 수술을 해보신 분 중에서 연세가 제일 많으셨던 분이 삽입 수술은요 61세가 제일 높았어요.